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만과 치료제, 또 의료 AI, ADC로 나타내봤습니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종의 핫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만과 당뇨, 또 치매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과 인공지능 열풍이 의료계까지 번지면서 의료 AI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유망 기술로 꼽히고 있는 ADC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는 또 제약바이오의 최대 행사인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전망은 또 어떨지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좀 걱정을 하던 와중에 마이코플라스마라는 이 폐렴, 이 호흡기 질환이 중국 쪽에서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빠르게 대응하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첫 경계령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12월 제약바이오 업종 체크해야 될 이슈 과연 뭐가 있을지 바이오 요정이죠. 바이오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결혼식을 올리셨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연락 주시죠 그랬는데 연락처가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가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게 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중국 쪽에서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전 세계로 또 퍼질 수도 있다. 한국 쪽에서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국내도 최근에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감기보다 한 3주 정도 더 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거는 뭐 일주일 정도지만 조금 더 오래 간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 이게 마이크로플라즈마 자체가 원래 있었던 질환이긴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3년 주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이 됐었던 그런 폐렴이고 사실 뭐 이게 심각하게 중증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뭐 코로나 때처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인 위생이나 마스크를 착용해라라고 언급만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조치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시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최근에 진단주들이 어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게 이런 폐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을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확산된 거는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이걸 좀 빨리 이겨 나가려면 그냥 또 감기처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전 세계가 이제 치료제가 없으면 두려움을 떨기 마련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도 그랬고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이제 감기 일종으로 갔고 코로나 때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 힘들었다가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서 좀 사그라드는 백신이 나오면서. 근데 어때요? 이 병은 지금 그런 약이 있는 겁니까? 백신은 없고요. 백신 약도 없어요? 그냥 감기약으로 감기약으로 치료가 되는 거군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감기의 종류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감기의 종류라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아과의 환자가 워낙 많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뭐 3년 주기로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관련주를 막 급하게 사기에는 조금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그런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동조영산 때문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돈이 몰렸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를 좀 알아보겠는데 화이자가 하루 2번 복용하는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인 다누글리프론의 임상 이상 시험 결과 발표에서 부작용 비율이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비상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했는데 1일 2회 투여하는 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그럼 1일 1회로 투여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 제재는 이번에 중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포기한 임상 자체가 32주 차에 8에서 13%의 체중 감소 그리고 뭐 26주 차에는 한 9% 정도의 체중 감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뭐 15%에서 그렇죠. 20몇 프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구용이라고 해서 뭐 선호도는 높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더 싸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싸지 않다면 경구용이라고 해도 의미 없죠. 큰 의미가 없을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이런 체중 감소율도 이렇게 좋지 않고 가격도 비싸고 부작용도 심하다면 이렇게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화이자가 이미 과거에도 비만 치료제 실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자 입장에서 좀 미련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화이자 입장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자꾸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 이제 투자 개발이나 네. 뭐 신약을 개발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안 이미 나오는 시장은 너무 111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크게 가져가고 있고 맞습니다. 뭐 노보노디스크도 워낙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 시장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좀 이제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와서 뭔가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접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또 노보노디스크나 1112가 선점한 비만 당뇨 치료제 또 이제 이 전쟁에 뛰어든다. 네, 그러니까 다른 제약회사들도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사실 비만 시장이 정말 크잖아요. 올해 진짜 난리 났었죠. 예, 비만 네. 당뇨 시장 자체가 워낙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미 빅파마들은 시장에 좀 침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못했었던 거죠. 못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진짜 완전히 개화된 게 그렇죠. 보이니 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로슈가 이번에 비상장 회사인 카모테라퓨틱스를 약 4조 원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슈뿐만 아니라 뭐 화이자, 사노피, 빅파마들 다수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실패한 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제 카못은 이미 임상 2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마운자로랑 같은 타겟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최근 투탑인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도 인수나 라이선스 계약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 빅파마들이 약간 이제 와서 그런다고 되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뭐 더 좋은 약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이제 와이낫 이거 나도 그러면 다른 것도 먹어보자 혹은 주사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시장을 뺏어가는 그런 구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좋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효과가 막 갑자기 30% 비만줄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쪽으로 다 쏠리긴 그렇죠. 하겠죠. 후발주자에게 가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또 워낙 또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심근경색부터 해가지고 뭐 알츠하이머도 나왔었고. 뇌 쪽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요즘? 심혈관 질환에서는 실제로 임상에서 정말 뛰어난 그래요? 효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적응증 확장이 추가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된 임상이 뭐 나온 건 아니라서 지켜봐야 되는 적응증 거군요. 확장을 위해서는 어차피 대규모 임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까지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심혈관 질환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심혈관 같습니다. 질환까지 굉장히 그 파일을 넓힐 수 있는 네.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JLK. 맞아요. 맞습니다. 이 회사도 엄청나게 많은 막 몇백 프로의 상승률을 맞아요.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 AI 진단에 정말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내년 이제 수익이 드디어 나온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장을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 정부가 책정하는 AI 의료기기 수가가 전반적으로 좀
좀 낮아서 맞아요. 이게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낮습니다. 너무 낮아서 아직까지는 의료 AI 시장이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을 해주는 수준이고 의사가 그 의료 기술을 사용했을 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면 환자들이 쓸 확률도 더 낮아질 것이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질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좀 테스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그런 레퍼런스가 쌓이고 그런 데이터가 나중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수가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네. 그때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 거 말고는 지금 당장 국내에서 빠르게 보험 수가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원래 우리나라가 의료 쪽은 또 워낙 그럼요. 쌉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위고비도 곧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이제 국내가 가격이 비슷하게 측정이 될 건데 일본에서 월 37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됐어요. 네네네. 근데 미국에서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얼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0만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싸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해외 빅파마들의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싸다라는 거고 뭐 어떤 의료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더 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기술은 지금 당장은 돈을 벌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가장 이상적인 돈 버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레퍼런스 조금 쌓으면서 해외에서 해외로? 레퍼런스, 와. 네, 해외에서 그래서 다들 돈을 벌어야만 하는 구조가 됐고요. 라이선스 아웃을 하든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게 아무래도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일일 맞습니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루닛이나 뷰노나 뭐 맞아요. JLK나 결국 정답은 해외에 어떻게 진출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가 좀 핫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의료 AI 말씀을 드릴 때 해외 비중 뭐 어느 정도 있느냐, 혹은 해외 파트너사 어느 정도 있느냐가 좀 제일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제 돈을 벌려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매출 12조 원 상당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 공략 준비로 분주하다고 하는데 이쪽도 좀 지켜봐야 될 섹터이긴 하겠죠? 어떻게 그쵸. 보고 계십니까? 사실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피스는 너무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인데 이제 셀트리온도 13개국에서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아일리아 대비 동등성을 입증받았고요 이미.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천당제약을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데 네.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국내 식약처에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신청을 내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2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번 국내 이후 해외 진출까지 좀 파트너십을 구할 거야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알테오젠도 언급이 다시 되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SC제형으로 변형하는 게 메인이긴 하지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업데이트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든 리제노론이 있거든요. 근데 리제노론이 아일리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제노론도 이제 지난 8월에 고용량으로 이제 아일리아 HD를 FDA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최근에 또 떠오르는 항만변성 치료제는 또 이제 바비스모라고 있는데 로슈 거예요. 이제 로슈의 바비스모는 로슈. 예. 원래 2개월에 1회 투여인 아일리아보다 조금 더 투여 기간이 길어진 4개월에 한 번 투여를 할 수 있는 바비스모를 개발해서 팔고 있고 최근 바비스모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이 조금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약은 잘 몰라서 아일리아는 어떤 데 치료를 하는 거예요? 황반변성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군요. 네. 그렇군요. 혹은 이제 당뇨병성 부종이나 뭐 네네네. 적응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2024년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일부의 이제 종목들만 엄청나게 상승을 맞아요. 했고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2024년 아무래도 좀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좀 수혜를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바이오라고 보는데 2024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예상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4년. 예. 근데 저는 내년도 올해처럼 좀
특정 시장이나 특정 기술 위주로 좀 옥석가리가 한 번 더 내년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올해 좀 많이 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그런 모습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는 알츠하이머 쪽에서도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비만 당뇨의 시작 에 이제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지지부진했죠. 올해 사실 좀 그 알츠하이머 학회에 좀 네.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뭐가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가지고 맞아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신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신약의 매출이 뭐 급성장하거나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투자가 되고 바이오텍들에게까지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빅파마들한테만 관심이 가요. 근데 비만 당뇨 치료제랑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일라일릴리의 도나네맙 승인 신청이 예견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레카네맙은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 SC제형으로도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좋은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알츠하이머 시장 조금 더 봐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네.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되는 구간인 거고 최근에는 또 세포치료제나 ADC 여전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게 트렌드 부합하는 기술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네. 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그 기술이 좀 많이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좀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유전자 가위도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유럽에서 먼저 승인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이제 카세가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승인을 받았고 승인 직후에 뭐 매출이 갑자기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중요해질 것이고 유전자 가위 시작은 맞지만 네. 시장성이 큰 데서 약이 나와야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가 참 재밌으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좀 나와주셔서 바이오의 재밌는 얘기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예, 이분께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